여러분,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떠드는 그 목소리 있잖아요. 아, 있죠. 아,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이거 맘하면 어떡하지? 하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목소리요. 네네. 혹시 그 목소리가 사실은 여러분의 행복을 좀먹는, 뭐랄까? 버그 같은 거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버그요? 네. 만약에 그 목소리를 컴퓨터 코드 고치듯이 디버깅할 수 있다면요. 네. 오늘같이 깊이 파고들어볼 자료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구글의 전설적인 엔지니어죠. 모 가데트 책 That Little Voice in Your Head의 핵심 내용이에요. 아, 뭐가 돼?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저자의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거지 의학적 또는 심리학적 조언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이죠.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생각이 행복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그리고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해서 더 행복해지는 법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 책을 쓴 모 가데시라는 분, 배경 이야기가 정말 특별해요. 그렇죠. 이분 그냥 성공한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평범한 수술 중에 의료사고로 21살 아들, 알리를 잃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을 겪으셨어요. 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17일 만에 행복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저 같으면 아마 평생을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맞아요. 그 슬픔 속에서 그는 하나의 사명을 발견해요. 바로 10억 명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1 billion happy라는 미션이죠. 10억 명이요. 네. 그의 첫 책 행복을 풀다에서 이미 그 단초를 보여줬어요. 그가 제시한 행복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방정식이요. 행복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당신의 인식에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를 뺀 값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와, 공식이 굉장히 공대생스럽네요. 하하, 그렇죠. 사건 빼기 기대. 결국 아들을 잃은 그 끔찍한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걸 깨달은 거군요. 정확해요. 불행의 근본 원인이 외부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의 생각, 즉 머릿속의 작은 목소리에 있다는 결론에 이른 거죠. 그리고 엔지니어답게 아주 기발한 비유를 사용해요. 우리 뇌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컴퓨터와 똑같다는 거예요. 컴퓨터요. 네. 특정 입력을 넣고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항상 같은 출력을 내놓는 기계 말이에요. 그렇다면 불행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원치 않는 출력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마치 프린터에 파란색 잉크를 넣고 인쇄 버튼을 눌렀는데 계속 빨간색으로 인쇄되는 것처럼요. 아주 좋은 비유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뇌라는 컴퓨터의 프로그램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프로그램은 좋은데. 네, 저자는 좋은 프로그램이 잘못 실행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해요. 우리 뇌는 수백만 년 동안 인류를 생존시키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됐거든요.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위험을 감지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과거의 실수를 곱씹으면서요. 그런데 호랑이를 피해야 했던 원시시대의 운영체제가 아, 상사의 이메일 하나에 스트레스 받는 현대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버그를 일으키기 쉽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제 뇌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군요. 네, 맞아요. 그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버그를 잡듯이 우리도 뇌를 디버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오늘 탐구의 핵심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디버깅 방법을 함께 찾아볼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그 버그 리포트부터 한번 살펴보죠. 도대체 우리 뇌 소프트웨어에는 어떤 버그들이 그렇게 많은 걸까요? 저자가 이걸 아주 기억하기 쉽게 4321 모델로 요약했더라고요. 4421 모델이요? 네, 불행이라는 출력값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역공학적인 분석 모델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4가지 잘못된 입력이에요. 잘못된 입력. 우리가 매일 무심코 뇌에 쏟아붓는 정보들이죠.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소셜미디어 피드, 부정적인 댓글들 같은 것들이요. 아, 컴퓨터 과학에 garbage in, garbage out, 즉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기본 원칙이 있는데 우리 뇌도 똑같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안 좋은 뉴스를 보고 나면 괜히 기분도 찝찝하고 악몽을 꿀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제 뇌에 쓰레기를 입력하고 있었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직관적으로 와닿네요. 그렇죠. 그런데 뇌가 단순히 정보를 받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잘못된 정보가 우리 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뭐랄까 화학 반응 같은 게 일어나는 건가요? 맞아요. 바로 그 다음 단계가 3가지 과장된 방어 체계가 촉발되는 거예요. 과장된 방어 체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상사가 보낸 이메일 끝에 점 하나가 찍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과거에는 이건 그냥 문장이 끝났구나 하고 넘겼을 텐데
온갖 부정적인 정보에 노출된 뇌는 이걸 나한테 화가 났나? 내가 해고될지도 몰라라는 신호로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오, 원래는 정말로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력한 생존 본능이 현대 사회의 사소한 자극에 과민 반응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와, 완전 제 얘긴데요. 그 다음은 이가지 불균형적 극성이라고 했는데 이건 좀 어려워 보여요. 이건 삶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의 균형이 깨졌다는 의미예요. 저자는 이걸 남성적, 여성적 특성에 비유하는데요. 네? 쉽게 말해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사고 사이의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세상을 너무 차갑게 분석만 하거나 반대로 감정에만 너무 휩쓸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4가지 잘못된 입력이 들어와서 3가지 방어 체계가 과민 반응하고 2가지 생각의 균형까지 깨진 상태. 거의 불행해지기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마지막 1가지 악성 생각은 뭔가요? 활용 점정 같은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를 불행의 수렁에 빠뜨리는 하나의 생각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나는 부족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같은 모든 부정적인 증거들을 하나로 꿰어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생각이죠. 이게 바로 불행이라는 출력값을 만들어내는 최종적인 실행 버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단계별로 보니까 제가 왜 별일 없이도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지 알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4-3-21 프로세스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었던 거네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개념이 나오던데요. 보통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Practice makes perfect.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정반대로 연습이 비참함을 만든다고 경고해요. Practice makes miserable. 이거 정말 소름 돋는 말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바로 신경 가소성이라는 뇌의 놀라운 특성 때문이에요. 신경 가소성이요? 네. 우리의 뇌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굳어있는 시멘트 같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는 찰흙 같아요. 아,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면 그와 관련된 뇌의 신경세포, 뉴런들이 서로 더 끈끈하게 연결돼요. 자주 사용하는 길은 넓은 고속도로가 되고 사용하지 않는 길은 좁은 오솔길이 되는 것처럼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출근길에 습관적으로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을 내는 것도 사실은 제 뇌한테 짜증을 더 잘 내는 법을 매일 훈련시키는 셈이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세상에, 제가 제 돈 주고 헬스장 가서 근육은 안 키우고 짜증 근육만 키우고 있었던 거네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정확한 비유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불안, 걱정, 분노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연습하면 뇌는 그 생각들을 처리하는 신경망을 더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요. 결국 우리 뇌가 불행을 느끼는데 아주 능숙한 전문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 폭력적인 영화를 계속 보거나 온라인에서 습관적으로 공격적인 댓글을 다는 행동 모두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닦는 연습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끔찍하네요. 그럼 이제 희망은 없는 건가요? 이미 불행 고속도로가 너무 넓게 뚫려버린 것 같은데요. 아니요. 다행히 희망은 있어요. 저자는 바로 이 신경과소성을 역이용해서 뇌를 행복에 최적화된 상태로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요. 아, 다행이다. 불행으로 가는 4321 모델이었다면 행복으로 가는 신경학적 경로는 1234 모델로 제시됩니다. 아, 드디어 해결책이군요. 마치 컴퓨터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부터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1단계가 경험하기네요. 네, 이건 머릿속에 시끄러운 목소리를 잠재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판단이나 분석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오감으로 있는 그대로 느끼고 관찰하는 거예요. 명상 같은 건가요? 명상과 아주 비슷하죠.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실 때 아, 이거 비싸네, 살찌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대신 그냥 커피의 따뜻한 온도, 깊은 향, 혀에 맞는 쌉쌀한 맛 자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이 기어들 틈을 주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단계는 해결하기인데 이건 좀 더 분석적인 접근법 같아요. 맞아요.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생각을 딱 붙잡아서 엔지니어처럼 분석하는 거예요. 엔지니어처럼요. 네. 잠깐, 나는 이번 프로젝트를 망칠 거야라는 이 생각이 정말 100% 사실인가? 과거에도 비슷한 걱정을 했지만 결국 해내지 않았나?
아,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최악의 경우는 뭐고 그걸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뭘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거죠. 저자는 이걸 위한 행복 순서도라는 구체적인 프로세스까지 제안해요. 감정의 문제에 이성적인 순서도를 들이댄다는 게 재미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몰입하기, 플로우인데 이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상태 맞죠? 네, 맞아요. 시간에 대한 감각을 잃을 정도로 어떤 활동에 완전히 빠져드는 상태를 말해요. 코딩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운동을 하든 상관없어요. 몰입 상태에서는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어요. 뇌의 모든 인지 자원이 당면한 과제에 집중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안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조금 의외였어요. 바로 베풀기, give더라고요. 아, 베풀기? 솔직히 베풀기가 행복의 길이라는 건 약간 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착한 일하면 기분 좋아진다는 건 다들 아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이걸 신경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관점에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는 우리 뇌의 보상회로, 특히 메졸림빅 경로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활성화시켜요. 메졸림빅 경로요? 네, 여긴 기본적으로 뇌의 아주 잘했어 버튼 같은 곳이에요. 우리 뇌가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이 버튼이 눌리면서 도파민이라는 행복감을 주는 화학물질을 팍팍 뿌려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눕는 행위를 우리 뇌는 우리 무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아주 훌륭한 행동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도파민을 준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결국 남을 돕는 게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행복 투자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이건 도덕적인 구호가 아니라 뇌과학적인 팩트에 가깝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경험하기, 해결하기, 몰입하기, 베풀기. 이 네 가지가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 옆에 새로 내는 행복 국도인 셈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예전처럼 짜증 고속도로로 빠지기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아주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방법을 하나 제안해요. 오, 뭔가요? 바로 자신의 뇌와 새로운 고용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고용 계약이요? 제 뇌랑요? 네, 저자는 자기 뇌에 백희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마치 별개의 인격체 혹은 내가 고용한 직원처럼 대하라고 조언해요. 백희요? 네, 또 백희가 쓸데없는 걱정을 시작했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생각을 나와 분리해서 제3자처럼 바라보면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할 힘이 생긴다는 거죠. 뇌에 백희라고 이름을 붙여주라니 뭐랄까 거의 제 뇌를 인턴 사원처럼 대하는 거네요. 백희 씨, 쓸데없는 걱정 보고서는 그만 올리고 기분 좋은 아이디어나 좀 가져와봐. 이렇게요. 재밌는데요? 그렇죠. 그럼 계약서의 핵심 조항은 뭔가요? 핵심 조항은 아주 명쾌하고 강력해요. 나의 뇌에 백희는 앞으로 나에게 다음 두 가지 생각만을 가져온다. 두 가지요. 첫째, 기쁜 생각. 둘째, 유용한 생각. 기쁘거나 유용하거나. 그 외 모든 뇌의 잡담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금지된다. 와, 정말 단호하네요. 여기서 유용한 생각이 뭔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냥 도움되는 생각이라고 하면 너무 모호하니까요. 맞아요. 저자가 말하는 유용한 생각이란 바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행복 프로그램, 즉 경험, 해결, 몰입, 베풀기와 관련된 생각들을 의미해요. 아, 그 1134 모델이요? 네. 지금 이 커피 향에 집중해볼까? 경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해결. 이 일에 흠뻑 빠져보자. 몰입.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베품. 이 네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계약 위반인 셈이죠. 그럴 땐 백희, 그 생각은 계약 위반이야. 기쁘거나 유용한 생각을 가져와.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가 대세 자료를 통해 불행이 외부 사건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 생각의 버그에서 비롯되며 뇌를 컴퓨터처럼 이해하고 디버깅으로써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탐구해봤어요. 핵심은 결국 신경 가소성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연습하는지가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바꾼다는 사실이죠. 네네. 네 가지 잘못된 입력을 의식적으로 차단하고 행복을 위한 네 가지 프로그램, 즉 경험하기,
해결하기, 몰입하기, 베풀기를 꾸준히 실행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행복을 뇌의 기본값, 디폴트 세팅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기본값. 저자의 말처럼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뇌의 책임자, 치프 오피서인 셈이죠.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오늘 당장 여러분의 뇌와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쓴다면 기쁜 생각 혹은 유용한 생각만 가져오라는 이 핵심 규칙 외에 여러분의 뇌에게 특별히 요구하고 싶은 조항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남과 비교하는 생각은 즉시 폐기할 것 같은 조항을 가장 먼저 추가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만의 행복을 위한 첫 번째 규칙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